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한능검,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460제 기출문제 해설 특강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7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의 발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제가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두 가지 중에 이 민주주의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기죠. 이 가슴 아픈 역사, 슬픔의 역사, 시련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가 않기에 일제강점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 있었기에 오늘에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17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제 정치사 파트로 쭉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정부 수립 과정, 6.25 전쟁,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각 대통령, 각 정부의 정책들, 이것들을 다루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나올 게 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 선조들의, 또 과거 선배들의,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출문제뿐 아니라 개념편 박하사탐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17강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이 될 수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사 문제가 나와 있군요.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본이 되겠어요.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자, 여러분, 국내에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고 광복 직후에 즉시 이름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을 했죠.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일부 교과서는 줄여서 건준위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여운형 선생 문제입니다. 여운형.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신 분이죠. 조선인민공화국. 치안대를 조직했으며,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선을 잡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가로 쭉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여운형 선생 문제 3점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1번 좌우합작위원회 주축이 되었다. 중도좌익과 중도우익이 손을 잡아서 이대로 가면 분단이니까 합쳐야 한다. 중도좌익 여운형 선생과 중도우익 김규식 선생이 함께 했던 단체 좌우합작위원회,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되겠고요. 재미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설립하였다. 이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께서 조직을 하셨어요. 안창호. 이승만의 정읍발언, 거의 문장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 1938년 이 중국 관내에서 가장 큰 독립군 단체의 김원봉 선생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인물사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잘 나옵니다. 여운형 선생. 가나다를 발표한 순서대로 옳게나요란 것은, 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 항상 나오고 또 나올 예정인 그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되겠어요. 가,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내용이죠.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키워드 여기 나와 있네요. 합작위원회에서. 자, 가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의 이 정읍발언 이후죠. 좌우합작위원회고요. 초기에는 미군정에서 지지를 했으나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지지를 철회하면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네요.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소 중 4개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4번 다 볼까요? 외국 군대가 빠진 이후에 하기 제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밑에 볼까요?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남조선 단독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상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남북협상에서. 김구와 김기식 선생이 이승만을 만나러 위로 올라가서 남북협상을 단행하셨고요. 이 남북협상 당시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이 동동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2차, 그러니까 5.10 남한 총선거 직전 4월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 4월 남북협상. 1948년이죠. 자, 문제는 순서대로가 되겠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시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됐고,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 단일 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마지막 남북협상으로 이어지게 됐죠. 나가다. 정답 어디 있나요? 3번에 있네요. 나가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고난도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료를 통해 좀 보셔야 되겠고, 저희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개념 교재에 사료를 많이 저희가 탑재를 해놨어요. 사료를 통해서 문제 훈련을 좀 하시라고 저희가 사료도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사이시기 문제, 우리 한능검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제 우리는 무기유예된 공의가 미소 공동위원회,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세워야 한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가가 되겠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이어졌었죠. 다음 나아가 볼까요? 귀국한 이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온갖 자본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과 독립을 이루고자 나머지 목숨을 38도선에 내놓은 김구의 얼굴에 이제 아무런 의욕의 티가 없었다. 38도선을 넘어 평양 가고 계시네요. 4월 남북협상입니다. 나는 남북협상.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 하고 있어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개최가 됐었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서 유엔에서는 선거 가능 지역에서의 선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있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위원회 정답 바로 보입니다. 1번이죠. 이 정도면 이제 2점으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입니다. 직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전, 훨씬 이전 45년 12월이 되겠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법이 먼저 있어야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우리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5.10 남한 촌선거 이후가 되겠습니다. 49년도에 활동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 역시 49년에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가 70주년을 맞아 큰 넓게 나와 있습니다. 48년 토벌 때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 동광리 주민들이 2달 가까이 은신했던 장소입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제주도 가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 제주 4.3 사건 문제가 나왔네요. 1948년 좌익 세력 척결이라는 명시 아래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킨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1970년대죠. 1948년입니다. 이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박정희.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이죠. 전두환.
5년 단임의 직선제 중요하죠. 1987 호원 철폐 독재 타도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 유신헌법 박정희입니다. 자, 소급법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주 4.3 사건 어떻게 3점 중요하니까 또 모두가 푸실 수 있는 문제지만 3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 제주 4.3 사건. 그래서 5.10 남한 총선거에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할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8년 제주섬에서는 지금 내용 보니까 제주 4.3 사건 또 역시 출제가 됐었고요. 37회, 39회 연달아서 한 회차만 건너뛰고 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능검의 이런 목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역시 3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호헌철폐 독재 타도 1987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장면의 민주당 정권, 장면 내각이 수립된 이유는 4.19 혁명이죠. 6월 민주 항쟁 정확하게 명시할게요. 4.19 혁명.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유신이죠, 유신. 유신체제. 1970년대 유신체제를 저항하기 위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있었고 3.1 민주 구국 선언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3.15 부정선거하면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파트 이렇게 섞어서 항상 출제하고 있어서 1번부터 4번도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다시 개념편으로 돌아가셔서 민주주의 파트 반드시 공부하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5.1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 재헌국회 문제 나왔네요. 재헌국회의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었으며 전체 의석 300석, 100석은 북한 지역, 200석은 남한 지역으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로 단행되었으나 북한 지역은 선거가 안 됐죠. 문제는 남한의 200석을 뽑아야 하는데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2명을 선출을 못하고 198명을 먼저 선출한 뒤 이듬해 제주도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200석이 완성되었고 재헌국회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특별법. 처벌해야죠. 처벌이 빠졌어. 왜? 반민족행위 처벌특별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이기도 합니다. 5.10 총선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자, 보기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상 딱 한 번 양원제 국회를 운영했어요.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제입니다. 자, FTA를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비준하고 있어요. 비준. FTA를 비준한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체결은 노무현, 발효와 비준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 제가 뒤에 뭐 선생이라던가 뭐 갑자기 생략하고 수업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촬영하다가 그래서 제가 뒤에 호칭을 가끔 생략하더라도 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부실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생략을 좀 최대한 하면서 세 번 해보겠습니다. 정부만 붙일게요. 이명박 정부. 3번 초대 대통령의 안에 중임 제한 철폐하겠다. 4.4 입개헌. 이승만 정부네요. 이승만 정부. 4.4 입개헌. 1954년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제한 철폐하겠다. 4.4 입개헌을 실시했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아래 농지개혁법 제정하였다. 항상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계속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네요. 70년대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올 게 또 나왔어요. 6.25 전쟁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시작으로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가나다가 되겠는데요. 자,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장군의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이 단행됩니다. 9월 15일 서울 탈환이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하고 9월 28일 날 서울 탈환을 했죠. 정답은 나올 게 나왔다. 항상 다루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정답 어디 있나요? 2번에 나가 보입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자, 8번 가볼까요?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한쪽 편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쪽으로 하는 아래 서명자들은 대한민국 대표가 없네요.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정전협정에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전쟁을 멈추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이 전쟁?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자.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6.25와 관련된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 체결 지연됐어요. 북한에는 국군포로, 남한에는 방공포로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렸죠. 기억 맞고요. 자,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는 48년에 정부 수립되면서 군정 종식됐어요. 자, 이 정전협정을 통해 DMZ가 성립됐죠. 비무장지대가 성립됩니다. 디귿도 맞네요. 기억 디귿 2번이고요.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총 4km 동안 무장할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70여 년 동안 비무장지대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이라던가 굉장히 이런 귀한 동물들, 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 정전협정이 끝나고 나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립공원으로 이끌어야 할지 이게 우리의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리을은 6.25 전쟁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에치슨 선언, 극동방어선 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25의 배경. 정답은 2번이었고요. 9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이죠.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국에서 계엄령을 빵 선포하고 부산에서 갑자기 개헌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개헌, 발췌 개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1952년 발췌 개헌.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야당 의원들이 또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니까 당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곧바로 개헌을 단행해서 초대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바꿔버렸죠. 이거 이유입니다. 52년 이유를 찾아보고 있어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답을 왜 띄웠나 모르겠네. 전쟁 중이나 혼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놓고 갑자기 이거 제가 왜 머리가 멈췄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먼저 정답은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2번,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면서 무마시킨 것은 전쟁 전 1949년입니다. 9번 문제는 52년 이후에요. 3번, 정부 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발췌 개헌의 이런 당시 분위기, 심지어 발췌 개헌은 정부 통령 직접 선거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막 구금하기도 하고요. 기립 투표를 합니다. 찬성하면 일어나라. 아니 경찰들이 막 이렇게 깡패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한 거죠.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앞서 살펴봤던 1948년 남북협상 당시에 발표한 내용,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5번, 자 일본이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자. 이걸 이제 적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귀속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제정된 건 언제겠어요? 바로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겠지요. 1940년대. 1940년대에 만들어졌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 정부가 이 국회, 초대 국회가 48년 5월 10일 날 5.10 총선거로 뽑혔으니까 48년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9년이네요. 제가 약간 또 큰일 날 뻔했네요. 1949년입니다.
48년 5.10 총선거로 국회의원 선출하고 49년에 귀속재산 처리법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발췌개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번으로 들어갑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조봉암 나왔군요. 이승만 정부를 위협해서 진보당 사건을 조작했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바로 그냥 사형을 시킨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 70년대,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1970년대, 삼청교육대 전두환 정부,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 파견되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 축하금 받고 독일로 광부 보내는 대신 차관 도입하고 60년대 이야기죠.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승만의 반공정책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보안법 파동은 1958년이에요. 1958년. 이승만 정부의 특징이죠. 이승만 정부. 자, 10번까지 한번 해결해 봤고요. 11번 한번 오른쪽 좀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의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의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조가 좀 중요하죠, 여러분. 위수령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위수령. 자, 위수령.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위수사령관이 지금 육군참모총장에게 승인을 얻어 군대를 막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육군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땐 즉시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1950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50년에 이 1950년 위수령이 실시가 됐어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수령이 실시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군에서도 정훈교육이 막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라 할 수 있겠고, 위수령 실시 1950년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 1987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때죠. 2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거 이승만 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고, 후원철폐 독재타도 연결해서 전두환 정부의 1987 6월 민주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1987 6월 민주항쟁,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승만 정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이번에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다음 12번 가볼까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이때는 유신헌법 체제였죠. 제왕적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할 수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 유신헌법 체제. 이것에 이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유신청원, 유신에 대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났고요. 76년에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일어났으며,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YH 무역 사건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마 민주항쟁까지 70년대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들입니다. 자, 정답 가볼게요.
6.3 시위. 자, 이 조항이 시행된 시기니까 이건 70년대고요. 6.3 시위는 1964년에 일어났죠. 64년 6.3 시위. 결국에 이 시위는 성공하지 못했고 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2번 보이네요. 3.1 민주구국 선언 정답 2번이고요. 4.19 혁명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이승만 정부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이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3 호안조치 철폐, 호언철폐 독재타도 1987 6월 민주항쟁.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자, 민주화 추진협의회는 1984년입니다.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손을 잡고 있었다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독재 출마했잖아요. 표가 분산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민주화 추진협의회 84년이라는 점 요것만 좀 체크해서 노트에 옮겨 적으신 뒤에 확실하게 숙지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좀 어렵죠? 13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여기 있네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앞서 말씀드렸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입니다. 언제겠어요? 구마민주항쟁 전에 70년대잖아요. 요때. 정답. 라. 저희 공무원 시험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더 디테일하게 73, 74, 75, 76 이 정도까지는 출제 안 합니다, 여러분. 한능검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다음 14번. 가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인혁당 사건이 나와 있네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은 땡정부 시기 국가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권이 있잖아요. 지금 긴급조치권. 여기 키워드 하나 있어요. 긴급조치권.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박정희 정부 시기.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고 있어요. 1번 6.25 전쟁 직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이승만 정부가 되겠고요. 이승만 정부. YH 무역회사 사건을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것은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시기. 정답은 2번 있네요. 3번 잘 나옵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삼청교육대 전두환. 진보당의 조봉암 제거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박정희 정부 시기의 특징이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 자, 통금이 해제되고 있어요. 유화정책을 표방했죠. 유화정책.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영화 산업도 육성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두발 자율화에 교복도 자율화됐던 통금도 해제가 된 80년대 전두환 정부 특징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맞죠? 그 다음 언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80년에 언론을 통제해버렸어요. 보도지침 내려버리죠. 1번이네요. 2번 디귿. 가정의료준칙이 제정되었다. 이 가정의료준칙은 박정희 정부 1969년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가정의료준칙.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분식도 좀 먹자. 박정희 정부 60년대가 되겠습니다. 박정희였고 기억니은이 전두환의 특징으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유화정책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나올게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1번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하며 일어났다. 1964년 6.3 시위이고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자가 사진을 찍어 해외에 알려주었기에 전 세계에 알려진 운동 아닙니까? 그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의원내각제는 4.19 혁명을 계기로 장면내각이 수립되면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었고요. 3.1 민주구국선언 유신이죠.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70년대.
유신이란 뜻은 구제도를 올바르게 새롭게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은 독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13 호원조치, 호원철폐, 독재타도 1987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거라서 뭐 여러분 다 체크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요건 또 자, 지금 키워드가 여러분 신군부, 군인들의 사진, 시민들을 폭력으로 자행, 계엄군 앞서 풀었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네요. 1번 허정 과도 정부는 4.19 혁명을 계기로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도 정부가 무엇이냐면 최근의 사건들로 보자면 지금 시사죠.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그 사이 국무총리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과도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다음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그 사이를 허정과도정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번 호원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민주항쟁 5년 단위면 직선제개헌 이끌어낸 것도 6월 민주항쟁이며 시민군이 만들어졌죠. 4번 정답이고 5번도 4.19 혁명이네요. 민주화운동을 섞어서 이렇게 출제를 항상 합니다. 항상. 다음 1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안본부 남영동 대검분실 인물들로 보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요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조치, 그리고 이한열 열사 시위 도중 돌아가셨죠. 이한열 열사,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이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이고요. 앞서 정리해드렸으니 이제 쓰진 않을게요.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64년 6.3 시위입니다. 6.3 시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의 결과 5년 단임제 9차 개정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번이네요. 4번 광주민주화운동이고요. 5번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연습하시면 한능검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13 폭거가 무효다. 4.13 호원 조치를 얘기하고 있죠. 4.13 호원 조치를 저항하며 일어난 1987 같은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양원제국회는 딱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되면서 의원 내각제, 양원제국회가 만들어졌었고 아래는 6.3 시위, 3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번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5번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이 되겠네요. 반복과 반복을 통해 연습과 연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가고 있는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볼까요? 헌법, 좋은 문제 나왔네요. 자, 헌법 아주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가부터 볼까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개헌한다. 3선 개헌이죠, 이거. 1969년 3선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다. 유신헌법 1972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한다. 임기 7년으로 하겠다. 1980년 전두환의 8차 개헌. 그래서 대통령 바로 또 이 헌법을 통해 한 번 더 하죠. 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5년 9차 개헌 1987. 6월 민주항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가나다라 1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9차 개정으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차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헌법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이것을 실현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한민국 헌법이며 헌법의 변천사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한능검 합격을 넘어서 한국사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방향 제시까지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합격이 우선이니까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문제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마지막 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틀린 문제 확실히 오답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르셨던 내용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한 뒤에 다음 강의 풀고 나서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